자, 우리가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회사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제3자에 대한 책임 이렇게 나눠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그다음에 자본금 충실 책임 이렇게 나눠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이제 전자죠. 이사의 책임, 그다음에 이제 자본 충실 책임을 집어넣고 제3자의 책임으로 조문 중심으로 조문대로 그냥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에서는 이사의 의무와 책임, 요게 이제 같은 한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의무와 책임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그게 좀 더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책임 한 문제, 의무 한 문제, 의무는 두 문제도 내올 수가 있고, 그만큼 이 우리가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24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그죠? 여겨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문제 범위입니다, 이게. 자, 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이죠. 조문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지만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 책임의 경우는 그냥 390조, 400조, 401조 이런 식으로. 자, 이사가 고의 또는 가실로. 요 고의 가실로라고 하는 게 원래 종래에는 없었어요. 개정되면서 요거 집어넣은 게 이사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가실, 과실 책임이다 이런 걸 명백하게 해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장난을 치는데 원래 이 가실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요게 경가실이에요. 통상. 경가실은 그냥 가실이 경가실이고 그다음에 요거보다 좀 센 거 그러면 이제 중가실, 중대한 가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실, 중과실. 그러면 이제 가실은 뭐예요? 경가실이라는 얘기죠. 경가실로 그럼 경가실은 뭐지? 과실이 또 뭐 경이 있고 중이 있고 뭐 과실이 있고 이런 거 그게 아니고 가실은 경가실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사가 고의 또는 가실로 법령정관에 위반된 행위, 위법행위를 하거나 하나죠. 그 다음에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걸 게을리한 경우가 원래 한자어로 해태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임무를 해태한 경우 이렇게 이제 조문에 나왔던 건데 그걸 좀 쉽게 한다고 해놓고 그 의무는 위법행위, 그 다음에 임무 해태행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임무를 게을리 해태한 경우에는 그죠?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연대 책임과 분할 채무, 연대 책임은 연대 채무가 되는 거죠. 그럼 연대 채무라고 하는 것과 분할 채무가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3인이 90만 원을 책임지는데 그 3인 각각이 90만 원 책임은 연대 책임이에요. 각자가 3인이 연대에서 책임진다 할 때 각자가 90만 원 책임을 지는 거고 분할 책임을 질 때 90만 원 책임을 질 때 3인이 책임진다 그러면 각각이 30만 원씩 책임진다 그러면 분할 채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할 책임, 연대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우리 연대 책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할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항의 이사의 그 행위가 그죠? 그 위법행위나 임무해태 행위가 이사의 결의한 것인 때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 요 조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찬성한 이사만 책임지는 거야. 결의에 의한 경우. 그럼 반대하는 이사는 책임져요? 안 지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옛날에 요걸 가지고 뭐라고 놨냐면 모든 이사 결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는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틀린 거죠. 찬성한 이사는 책임진다. 반대한 이사는 책임 안 진다. 이런 얘기죠. 잘 기억해야 되고요.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에 의사록이 없는 자는 그것을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도 22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까다롭게 냈어요. 이제 우리가 약간의 이제 이런 이사라든가 대표 이사라든가 뭐 이사회 나올 때 약간의 이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의 어떤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과실 유무, 임무를 게을리했느냐, 위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등의 어떤 그 입증 책임은 회사가 책임을 지고 원칙적으로 뭐 대표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주가 책임을 지고 뭐 이런 입증을 하는 건데 소송 당사자가 되니까 회사 및 주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사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럼 얘는 찬성한 자다라고 법률 효과를 일단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 없는 자의 경우에는 이사의 어떤 그 행위가 이사의 행위가 위법 행위인지 임무해태의 행위인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 틀리는 거죠. 회사가 안 하고 이미 이사가 찬성한 것으로 했으니까 책임지는 자라고 이사가 단정 지어졌잖아요. 법률 효과가 부여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나는 찬성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 그래서 여기는 추정한다가 들어가면 누가 해요? 이사가 입증 책임, 회사가 아니고 이사가 책임진다는 거 잘 기억해 두고 최근에 나왔단 말이죠. 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일을 한 기재의 방법에서는 기권을 한 경우도 하나의 의사표시다 이런 얘기죠. 찬성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제 반대 의사표시다. 그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요 조문을 잘 기억하고 조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요 설명이 뭐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이 조문을 잘 기억하고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고의 또는 가실로 법령 정관에 위반된 행위 위법행위죠. 이 위법행위는 과실치기입니다. 이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명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분할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사가 위법행위가 이사의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반대한 이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사의 창간 이사로서 이 일을 한 기재의 의사락이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사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는 의사로 기재한 경우에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일을 한 기재가 의사락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사의 찬성으로 추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몰라도 되는 건데 선생님들이 창간한 이사로서 이사에 한 기재의 의미에는 그 안을 반대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권 등 찬성이 아니라는 의사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권은 뭐예요? 반대다. 자, 이사의 결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가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의에 참석한 모든 이사가 연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결의에 참석한 이사 중 반대하는 이사가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쭉 아까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가 법령 정관의 위반 행위,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충지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부분들인데 법령 또는 정관이니까 법령에 위반한 행위, 위법행위, 법령 정관에 위반 행위가 이제 위법행위로 보는 거죠. 정관도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자치법으로서 법규범으로 보는 거니까. 판례에 의하면 이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더라도 이게 뭐 이게 집행했더라도 그게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그 결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불공정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죠? 찬성한 이사는 그죠? 찬성한 이사는 책임지고 반대한 이사는 책임 안 진다. 그런 얘기죠. 이사가 고의 또는 가실로 자기 거래에 의한 상법 이거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잖아요. 그죠? 병역금지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등은 상법 규정에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그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회사가 분식결산을 실행한 대표이사에게 분식결산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가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이 경우입니다. 분식결산을 하면서 자기가 정당한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경영 판단의 법칙에 의해서 자기가 했다. 그래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분식결산 자체가 이거는요 임무를 해태한 부분이 되는 거죠. 이게 부정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대표이사가 분식결산하는 거는 고의로 법령의 위반 행위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물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거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분식결산을 실행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우리가 경영 판단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에, 되는 게 아니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무 혜택, 두 번째는 이제 임무 혜택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자, 임무 혜택은 이제 과실책입니다.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제 임무 혜택을 요걸 한글로 고쳤는데 우리가 설명할 때는 임무 혜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하여 자기거래자는 이제 법령 정관에 위반된 자기거래 해가지고 이제 손해가 생기면 하는 건데 회사에 발생하면 이사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이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임무혜택라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는 이제 임무혜택에 의한 거죠. 거기서 임무를 쥐가 혜택인 거죠. 이사의 결의를 할 때 우리가 자기거래하면서 손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손해가 생기도록 했다. 임무를 혜택했다 이런 거죠. 자기거래 자체는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고 그러는 거는 임무혜택다. 그다음에 이제 평이사가 감시 의무를 해태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임무 해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임무 해태에 있다 이런 거예요. 판례에 의하면 다른 요게 이제 판례 입장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것도 가끔가다 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 자주 나오는 것들 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나오고 있었다. 판례에 의하면 이사 대표이사가 다른 업무 담당 이사의 업무 집행을 위협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사가 다른 이사, 대표이사 또는 업무 집행이사 다 포함되는 거죠. 그죠? 사내이사, 사회이사 상관없이 의심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물을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감시 의무 혜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 판단의 법칙인데요. 요것도 이제 까다로운 문제로 한두 번 나온 적이 있고, 그런데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까다로운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 결정할 때 단순한 그 판단이 잘못된 이유만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요거 이제 기억해야 될 거네요. 경영 판단의 법칙은 임무 해태의 경우만 적용되고요. 유효행위나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그다음에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사가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가지고 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잘못됨이 있다고 해도 임무혜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무혜택이라고 하는 것에 그죠? 경영 판단의 법칙이 적용되고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임무혜택 적용을 이제 적용된다. 배제할 수 없다.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건 그 얘기죠. 임무 해석에 있어서는 경영판단 법정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책임 못 지겠다라고 하는 거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무 혜택의 경우는 그러나 이제 법령 정관에 위반된 행위, 위법 행위와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똑같이 아까 때 얘기했던 거 분식 결산에 의한 것이 자기가 합리적인 신뢰의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분식 결산이라고 하는 건 부정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경영 판단에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입증 책임입니다. 이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회사 또는 주주가 있다는 거죠. 판례 입장이고 다수설이다라고 하는 건 뭐 그냥 당연하죠. 이사가 위법행위를 했다. 이사가 임무를 해태했다라고 하는 걸 회사가 입증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 부과시키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게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사가 그럼 이미 이사가 뭐예요? 찬성한 것으로 추정받는 법률 효과가 부여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우리가 회사가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추정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추정받으면 나는 그런 찬성한 적 없는데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사가 그런 경우에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는 이제 우리가 민법 이사와 회사 간의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건 10년이다라고 하는 게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는 위임 관계잖아요. 그 민법의 위임 관계에 어떤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거죠. 뭐 상식적인 거예요.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죠. 상법상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자본금 충실 책임입니다. 이건 그냥 조문 그대로 좀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428조에 나오는 인수담보 책임. 발기인은 인수담보 책임, 납입담보 책임이 있는데 이사는 인수담보 책임만 있다. 납입담보 책임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수담보 책임을 진 이사는 공동주식 인수인이 돼서 납입을 하면 그죠 공유주주가 되고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가 있으나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이 청약이 취소된 때는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요걸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제 인수담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 주식 인수인이 됐으니까 납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유 주식 인수인으로서 납입담보 책임이 아닙니다. 납입한다는 것 자체가 납입담보가 아니고 공유 주식 인수인으로서 납입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거죠. 공유 주주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충실 책임을 그 책임을 졌다 해도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조문 그대로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게 이론이 뭐 굉장히 대단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의 자본금 충실 책임은 인수담보 책임이다. 인수담보 책임을 이행한 이사는 공유주주가 된다. 신주에 대한 납입담보 책임은 없다.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임무혜태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죠? 조문에 나오잖아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본금 충실 책임은 총주주 동의로 면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정도로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표 소송에 의해서 소송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에 의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에서는 이제 까다로운 내용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그 나오는 게 요 부분입니다. 까다로운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요. 그 400조에 대한 거죠.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그 399조에 의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총주주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를 주주전원의 동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총주주 동의로 면제할 수가 있다. 주주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자원금 충실 책임 면제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행위를 한 날부터 책임이 이제 이사의 책임이 진 날부터 최근 1년간 보수액 상여금 요것도 개념 시험에 들어가죠. 상여금이나 주식 매입 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은 그저 이 보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포함된다죠. 요거 기억해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6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수액이 그죠? 어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100만 원 보수액이. 그러면 6배니까 700만 원이면은 그 600만 원 넘어가는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 4회 이사의 경우는 30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면제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4회 이사의 경우에 6배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면제할 수 있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거죠.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우리 할 수가 없는 거고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만 하는 건데 정관으로 사회이사의 경우 6배를 초과하는 부분을 우리가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인데 6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서 하면은 그만큼 이게 책임이 부과되는 거잖아요. 3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서 400만 원부터 면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여기에서 그냥 평범한 이사를 놓고 볼 때 우리가 100만 원인데 이제 우리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넘어갈 때 300만 원 요거 사회이사처럼 400만 원 넘어가는 걸 우리가 그 정관을 면제하는 규정을 뒀다. 그럼 이거는 정관이 무효죠. 그 법이 나왔잖아.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6배, 사회이사는 3배. 사회이사가 좀 더 저기 부과되는 게 적다는 얘기죠. 음. 자,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요거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우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다음에 경업금지 의무, 회사의 사업기회, 우리 조문에서 이제 기회로 나오잖아.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운용 유용금지 의무, 그다음에 자기거래 금지 의무 이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꼭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서는 요 조문대로 조문을 좀 잘 그대로 399조, 400조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2004년도에 대비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잘 기억을 안 해도 조문은 꼭 외우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무결권 주주를 포함한 총주주 동의로 면제할 수가 있다.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결권 주주 포함되는 거고요. 자본금 충실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 손해배상 책임 면제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책임의 감경, 이것도 정관의 기재로만 가지,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죠. 정관의 기재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주초행 견해도 가능하다 틀리는 거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회사에 대한 사회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회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1년간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라는 이익을 포함을 하고 6배를 초과한 금액을 면제하는 어느 회사의 정관 규정은 적법하다. 6배는 되는 거죠. 두 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하는 정관의 규정은 위법한 거지만 그죠? 법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나 6배는 상관없습니다. 3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상관없고 2배를 초과하는 부분 100만 원인데 우리가 300만 원부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을 면제시켜 주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경할 수 없는 경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경업금지 의무,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 의무. 조문에는 여기는 사업기회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제 기회 이랬으니까 기회로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죠. 회사의 자기거래 제한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정관으로 그 책임을 강경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기 주주총회죠.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한 이사가 다른 결의, 책임 해제 유보 승인 결의, 철회 책임 추궁 결의가 있으면 해제가 안 되는데 책임이 없으면 부정행위가 없는 한 부정행위가 있는 분식 결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책임 해제될 수가 없는 거 책임져야 되는 거지. 분식 결산 자체가 이게 뭐냐면 위법행위입니다.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해제하는 것으로 안 본다. 왜? 제 분식결산을 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요.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가 또는 이사가 고의, 이거 다 조문을 다 기억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는 이사는 제3자에 대해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대로 조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99조에 이 그대로 준용된다. 이거죠.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가 제3자에 대해서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행위가 이사의 결의한 것일 때 그 일에 찬성한 이사도 제3자에서 면제 책임 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찬성한 이사는 다 되는 거고요. 이사가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충족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정관으로 감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요. 이제 책임의 원인에 대해서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아주 답으로 고르는 부분이었어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그죠? 이제 직접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가 허위로 주식 청약서를 기재해서 이를 믿은 주식 인수인이 주식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와 같이 주주가 이사의 행위에 의해서 직접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직접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가 입잖아요. 결과적으로 주주가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 손해를 받은 경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시 정리하면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가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의 경우에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간접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3자의 범위에 주주는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 주주가 뭐냐면 고의 중과실 있는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고요.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판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가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간접 손해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주가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건데 요게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답으로 거의 이런 제3자 책임에서는 요 간접 손해의 경우에 판례 입장에서도 주주를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틀리는 거죠. 제3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다수설은 뭐야? 포함시킨다. 판례가 아니면 주주는 제3자의 간접 손해의 경우 제3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판례의 경우에 의하면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주이사에 대한 직접손해, 간접손해 모두 포함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설명입니다. 직접손해는 제3자의 범위에 주주 포함되지만 간접손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잘 기억해 두고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의 범위는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채권자, 이해관계인 주주도 포함된다. 제3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입장. 제3자에 대한 책임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도 10년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10년이다. 자, 이렇게 설명해 봤고요. 401조 2조는 요거는 설명 안 하고요. 그냥 조문만 여러분들이 한번 그죠? 기억을 해두고 가면 되겠습니다. 언어에 해당되는 자가 사실상 이사입니다. 업무집행 지시자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사실상 이사로 나올 수도 있죠. 이자는 이사로 본다. 우리가 399조, 401조 사실상 이사, 403조 요거 대표소송이죠. 대표소송이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401조, 399조 다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걸 기억해야 돼.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사에게 업무 집행 지시한 자. 그럼 이사와 동일하다.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장, 전무, 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에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좋은 대로 외우세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사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는 이사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실상 이사. 그다음에 유지청구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조문만 기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문 나온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요거 조문 하나 들어가는 거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제소권자가 이제 유지청구권 청구자가 이제 우리가 에, 그 행위를 유지할 걸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지 청구는 뭐 이사 등에 대해서 그 유지를 이제 그만 잠깐 스톱해라라고 하는 건데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기억하고 조문에서 조문대로 그대로 기억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서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봤고요. 이제 거의 이제 우리가 기간도 거의 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 다 설명 거의 된 거죠. 문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설명은.